근거는 뭔지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지.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들, 자기 줏대가 강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별로 없고 주변 반응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귀가 얇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왜 그렇게 귀가 얇은지, 그리고 귀 얇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귀 얇은 사람들 특징은 어떤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깊은 자기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은 약간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몇 명이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도 그냥 거기에 편승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군중 심리에 굉장히 쉽게 휩쓸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관이 있던 없던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거기에 그냥 동의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를 들었을 때도 이 영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웃겨요, 작품성도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나도 그냥 그런 것 같아, 나 봐야지 이러는데, 또 댓글이나 이런데 이 영화 진짜 형편없네요, 이런 배우들로 왜 굳이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 뭐 이런 반응 몇 개 보면은 맞아, 형편없는 것 같아, 이렇게 주관이 없는 거지. 심지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느꼈는지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 바로 자기 생각을 쉽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 비판적인 시각이 없었어요. 그래요.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그 근거는 뭔지를 바탕으로 어떤 생각이나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가름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무조건 안 좋다고 까는 게 비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혹시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논리적인 글쓰기나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게 좋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휩쓸리고 자기 주관이 없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고 내 생각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가 뚜렷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왜 그런지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내면에. 그러면 굉장히 휩쓸려요. 그래서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거 좋다 그러면 막 좋은가 보다 하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 사람 되게 성격이 좋고 뭐 이렇대 라고 하면 나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그냥 그 사람 성격 좋대 라고 나도 모르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하는 거나 눈빛이나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저 사람 별론 것 같아, 혹은 남들이 다 욕해도 난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이 없네, 아쉽다, 이런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드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쉽게 휘둘려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당장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첫째는 일단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던, 아무리 내가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무조건 믿지 말고 일단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지 말고 내 나름의 근거와 논리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욕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찬성하던데 과연 왜 그럴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과연 그게 맞는 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죠. 100명 중에 99명이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게 맞는지, 왜 틀린지 근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일단은 안 믿고 시작하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 두 번째는 이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거를. 여기서 진짜 비판적인 사고가 이제 필요한 건데, 과연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최저임금 남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 나도 알바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혹은 내 친한 동생이 알바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거 때문인지 뭔지 어쨌든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맞는 것 같다, 이건 틀린 것 같다. 근데 이제 두 번째랑 연결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근거가 근데 항상 무조건 다 맞고 무조건 다 틀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제도나 생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이거는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면은 안 좋구나 라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뭐 연예인이나 누구에 대해서도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이 부분은 얘가 참 성격이 별로고 안 좋은 행동을 한 게 맞는데 또 굉장히 좋은 면도 있다. 그럼 양쪽 측면을 다 봐서 과연 이게 진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양면성이 있거든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아무리 좋은 면이 많더라도 좋은 면 9개, 안 좋은 면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안 좋은 면 하나가 너무 치명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그냥 양쪽 다 있는 건데 좋은 점 한 7개인데 안 좋은 점 3개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 같아.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남의 말을 듣거나 혹은 믿거나 혹은 무조건 안 믿거나 이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그냥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고 보류해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로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좋다는 감정이 들거나 생각이 들면 왜 좋은지 그 근거를 찾고 그리고 나는 처음에 좋다고 느꼈지만 이게 과연 좋은 면은 어떻고 안 좋은 면은 어떻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자꾸 연습하면 쉽게 휩쓸리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주관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자존감이랑도 좀 연결돼요. 누가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게 맞고 저 사람이 큰 이유 없이 비난하는 거다. 혹은 난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한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자기 중심이 생기고 자존감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죠. 남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지 말고 비판적인 사고로 나만의 중심을 잘 잡자 라는 얘기였어요. 오늘도 참고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